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엄일승 법계도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성불 원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본래죠.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구세 10세 호상저 잉불잡랑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의 무분별이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쭉 연결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본 게 우리가 나가르주나 용수 대승불교의 아버지의 그 중간학, 바로 이 중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가모니가 제창한 무아무상론, 그리고 삼법인에 관련된 이론들하고 그리고 연기법, 연기사상을 통합해 가지고 굉장히 심화시킨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성을 보통 성공연기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은 성공연기, 또는 뭐 공성연기다, 연기성공이다, 뭐 이게 이 글자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성공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딱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면은 일단 공에 대해서 공사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불교 사상 아닙니까? 할 때 그 공에 대해서 논하는 게 바로 중간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야심경의 또 금강경,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연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무자성 사상하고 이제 연결되고, 이건 자성공 연기라고 해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성공이 연기라고 하는 이 본체와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자성공의 세계가 연기의 세계로 드러난다라고 할 때 자성공 연기다, 이렇게 본다는. 그래서 여기 성공 연기라고 하는 건, 성공은 자성공을 얘기하는 거고 연기는 연기율을 얘기하는. 근데 이 성공이 무자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모든 우주 세계는 이 공에서 생성소멸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세계는 공에서 생성소멸한다는, 소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에서 생성소멸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걸 이제는 중생의 입장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생성소멸하는 거를 생로병사라고 표현하고, 이제 또는 성주개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는 뭐 유교적으로는 원형이정,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네 개의 요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럴 때 이제 성주개공할 때 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으로 돌아간다는, 공에서 생성돼가지고 소멸하는 것도 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이제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생성 소멸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변화 속에.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으니까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 소멸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다. 결국 다 소멸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가니까 고정된 게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자성이라고 하는, 무자성.
그래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세계는 마야고 마여 세계고 환영 세계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언젠가는 소멸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과 같다는 거죠. 한바탕 꿈꾸는 것과 같은 세계들이 되는. 아니 동영상과 같은 홀로그램 같은 세계들. 존재했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렇죠. 법칙 자체는 생로병사 성주개공이지만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소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성공, 무자성과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음양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소멸하는 이 메커니즘, 이 우주 법칙은 음양 법칙이 우주 법칙이라, 이 연기 법칙이 바로 우주 법칙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생성소멸하는 메커니즘이 막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연기 법칙. 이것은 음양 법칙이죠. 음양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거로는 저기 그 역학적으로는 그래서 연기 법칙 곧 음양 법칙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불교에서 이제는 강가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우주 세계는 공에서 생성소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우주 세계는 또 그 자체로 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우주를 새끼치듯이 태어나게 한다는 자기복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복제 운동. 그래서 이 모든 우주 세계는 자기복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복제 운동. 자기를 계속 복제를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이렇게 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제를 하는 거는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수정란을 만들어서 여자의 자궁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자식들을 낳는 행위란 말이야. 자기 복제한다는 거는 자식 생성 운동이라든 자식 세계를 만든다는 거지. 자식 세계. 이 자식이 되는 세계를 생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 세계는 자기가 부모가 돼서 우주 세계는 스스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산출한다고 하는 자기 복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부모가 돼서 자기 복제 운동을 하려면은 제일 맨 처음에 설정을 한 게 모든 우주 세계는 공에서 생성소멸하는 거니까 모든 우주 세계는 자체적으로 공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우주 세계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공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을 운용한다고 하는 거죠. 공의 자체적으로 공의 어떤 그런 특성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죠. 생성소멸하는 그 메커니즘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죠. 활용한다고. 이 생성소멸하는 공의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복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불교에서 이제는 제대로 나가라주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씀드려요. 그게 열애장 사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을 활용해서 생성소멸시키는 해가지고 활용해서 복제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복제 운동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일진법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 일진법계라고 하는 대우주의 세계가 있다. 그럼 이 대우주의 세계는 일진법계는 일체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체공에서 모든 이 일진법계가 자기복제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복제. 자기복제를 해가지고 태어나게 한 게 요거란 얘기지. 요 우주를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다 뭐예요? 일진 법계의 공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뭐예요? 법신 세계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태어난 거야. 모든 중생은 법신 세계 자궁에서 태어난 세계들이 되는 거지. 다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로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부처의 자식이다라는 거든. 중생은 부처의 자식이다. 며
부처의 열애장이다라고 합니다. 부처의 열애장. 그러니까 부처의 자궁에서 생성되는 그 태아와 같다. 태아로 태어난 것이다. 부처의 자식으로 부처의 자식이며 부처의 열애장이다. 이렇게 보는. 법신세계의 자궁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자기 복제 운동으로 태어났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법신세계 자체는 그 자체로 청정한 세계인데 문제는 뭡니까? 법신세계는 우리가 일진법계 자체는 본래 청정한데 청정 자성 법계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중생세계는 거기 자식으로 태어난 중생들은 뭐야?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번뇌 망상 세계가 됐다는 거죠. 네, 번뇌 망상 세계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본래 이 청정한 그 법진 세계에서 어떻게 이 번뇌 망상의 세계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청정한 세계에서 더러운 세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청정한 세계에서 더러운 세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깨끗한 세계에서 더러운 세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래서 태어났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청정한 세계야. 일진법계는 그 공 자체인데 일체 공에서 이게 청정한 세계, 여기가 원래 청정자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성 청정신이다. 이렇게 자성 청정신의 세계인데 이게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는 이 중생들은 뭐냐면 중생들은 뭐예요? 이 중생 세계는 지금 자성 청정하지는 않고 뭐야? 이것은 더러운 세계래도 더러운 번뇌 망상 세계가 된 거죠. 번뇌 망상 세계가 됐다. 근데 번뇌 망상의 세계인데 중생들은 번뇌 망상 세계인데 각자. 근데 이 번뇌 망상의 세계라도 세계는 세계잖아. 그러니까 이 번뇌 망상의 세계도 공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원래 자성청정신의 공은 일체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생의 번뇌 망상 세계의 공은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중생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중생이 부처를 태어나게 하라는 거야. 중생이 부처를 여기서 지금 그랬죠. 모든 정생은 부처의 자식이며 부처의 열애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모든 중생의 법신세계의 자궁에서 태어났다. 법신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가 되냐면 모든 부처는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자궁에서 태어난다. 중생의 자궁에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모든 부처는 중생의 자식이야. 이며 중생의 열애장이다. 모든 부처는 중생의 자식, 중생의 열애장이다. 이 말에 그것만 바꿔놓은 거죠. 이거 요 문구를 부처를 중생으로 바꿔만 놓은 거야. 일진법계 자체는 본래 청정자성법계인데 자식으로 태어난. 그래서 이거는 원래 중생은 번뇌 망상 세계인데 본래 중생은 번뇌 망상 세계인데 일진 법계 청정자성 법계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도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낳고 중생이 부처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이거를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쫙 하면은 이거는 이게 부처가 중생을 낳고 중생이 부처를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처가 중생을 낳았으니 중생은 부처의 자식으로 원래 중생이 부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를 또 낳을 수가 있는 거래. 상태 자체만 틀려진 거죠. 자, 부처는 청정한 존재고 중생은 번뇌 망상의 존재는. 근데 번뇌 망상에서 청정한 것이 나오고 청정한 것에서 번뇌 망상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 그러면 청정한 것에서 왜 그 더러운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청정한 것이 나옵니까? 더럽고 청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갖다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 뿐이요. 뿐이지. 여러분 자신이 그냥 이런 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청정한 것이다. 이름을 붙여놓은 개념이라는 이원적으로 붙여놓은 개념일 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처라는 거는 청정한 걸로 보는 거고 중생을 더러운 걸로 보자면은 이렇게 번뇌망상에 사로잡힌 존재로 보자면은 이렇게 부처가 중생을 낳고 중생이 부처를 낳는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낳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발산 확장하는 거다. 발산 확장하는 거고 중생이 부처를 나아가는 과정은 다시 반본 환원하는 거다. 본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다시 부처에서 다시 부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주계로 확장하는 것은 중생을 나아가는 과정이고 부처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중생이 다시 부처로 나오면서 자기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은 반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과정은 중생이 되는 과정이고 올라가는 과정은 다시 부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운동이 본래 운동이. 근데 이 운동의 중심이 다 뭐야? 이 낳고 낳는 과정은 뭐야? 얘 자성청정신이 얘를 태어나게 할 때도 공에서 태어나게 했고 얘가 부처를 태어나게 할 때도 요 공에서 요걸 태어나게 해서 요걸 만든 거잖아요. 요걸 만들었잖아요. 요걸 만들어서 요걸로 하나가 되게 이게 또 자라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공에서 이루어진 공. 그렇죠. 공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체공에서 공에서 다시 일체공으로 갈 때 바로 대공을 통해서 그렇죠. 요거 자체의 대공을 통해 가지고 대공이 일체공과 하나가 되는 그 과정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는 뭐런 생각이 이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가 중생을 낳고 중생이 다시 부처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을 매개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부처가 중생을 낳는다는 건 부처가 중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이 부처가 낳는다는 건 중생이 다시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뭐야? 자기부정 운동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부정 회귀 윤회 운동이잖아. 이게 자체가 자기부정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원래 부처였는데 부처를 거부하고 중생이 됐어. 근데 중생이었는데 다시 중생인데 중생을 또 거부하고 다시 부처가 돼. 이렇게 자꾸 자기 부정 운동을 해나간다고 하는. 자기 부정 운동의 핵심은 공이다라는 거. 공이다. 왜? 자기 안에 자식을 낳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식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개념이니까 그 핵심은 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자식을 낳는 부모는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래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죽어야 되니까 뭐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운동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중생이 부처를 낳기 위해서는 중생이 죽어야지 부처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죽어야지 얘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생성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면 얘도 뭐냐면은 얘로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되려면 어때? 얘도 소멸시켜 가지고 자기 또 여기로 하나로 돼 나가잖아. 그럼 얘가 그러면 법신불도 뭐야? 자기를 소멸시켜서 다시 얘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소멸과, 그러니까 자식을 생성한다는 것은 부모의 자기 소멸을 전제로 하고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부모의 소멸을 토대로 자식 생성이 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럼 자식을 생성하려면 공에서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소멸과 자기 생성, 자식으로서의 자기 생성을 일으키는 그 핵심 기제가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소멸되지 나라는 의식이 있으면은,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부처를 낳으려고 해. 그런데 이 공을 활용을 하는데 얘가 자기 소멸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소멸을 안 하면은 이 수행자가 자기 소멸 운동을 안 하면은 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없어요? 못 낳죠. 못 낳으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뭐가 되는 게 이게 무아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아무상. 이 과정에서 나를 없애고 소멸시키는 이 세계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 자기의 세계를, 경계 세계를 다 부수고 무너뜨리는 무아무상이 깔려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소멸을 통해서 자기가 부모로서 자식을 생성시키는 공 안에서 공을 통해서 공을 매개로, 공을 토대로 생성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무아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성공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너가 어떤 특정한 너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을, 그런 거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끊임없이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존재로 계속 자기를 전변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운동 자체가. 근데 고정된 나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운동에서의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우주에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체는 끊임없이 부모 우주는 자식 우주를 자기 복제 운동을 시켜 나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자기 부정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한다. 자기 부정으로 자기 복제 운동을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내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상승하는 거는 자기 부정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상승하는 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일지 법계 자성청정신으로 돼 나가는 과정이고, 보신부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부처가 중생이 되는 과정이죠. 하강은. 그렇죠. 이렇게 부처가 중생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이것은 이 존재가 이 세계로 들어오는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진의 세계에서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을 많이 생성을 해가지고 자신이 그 세계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체의 목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자성청정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성청정신은 이 중생들을 더러운 세계를 창출하고, 그 더러운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 깨끗한 자성청정신의 세계로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그 운동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운동을 우리가 중생들의 그 번뇌망상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운동, 그렇죠. 이렇게 이 번뇌방상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운동은 중생들의 번뇌방상을 제거를 하면서 다시 부처로 돌아가면 자성청정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히 탄탄한 요 세계로 중생들이 에, 일진법계의 그 주인공으로 주인공들로 이렇게 그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성공 연결은 성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렇게 공, 그 다음에 보신불의 대공, 그러면 법신세계의 일체공, 이 세계의 그 공에 이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공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 공은 이 일체공과 대공과 이 공은 다릅니까? 다르지는 않죠. 이 공은 다 연결돼 있다 이게요. 공이, 이 공은, 모든 공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공이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 네트워크화는 돼 있는데 우주 운동을 벌일 때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벌여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운동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그 나가라주나 용수가 중관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 사실은 딱 공이야. 공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계속 생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전변 운동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운동, 이 반복적인 운동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나가라주나의 이 성공 연기사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여기서 이 중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윤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이거지. 윤회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지금 용수 나가르주나 이 중간학 철학으로 보면은 여기 어떻게 인간이 그 뭐 개구리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상태에 따라서 업력에 따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처로 이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안에서 갇혀 있는 건데, 이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이 메커니즘에 대한, 윤회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그럼 그 계속 이렇게 갇혀 있게 하는 그것에 대한 뭔가 이 공사상을 보완하는 그 사유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유식론이라고 하는 거죠. 유식론.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윤회하고 이렇게 계속 이 운동도 그렇고 모든 운동, 이 변화 운동이나 이 안에 있는 윤회 운동이라든가 모든 운동의 그 핵심은 바로 아레아식 종자라고 하는, 종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가져오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모든 게 사실 우주 세계 개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되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뭔가 세계의 씨앗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 세계. 우주 세계의 씨앗, 우주 세계의 씨앗.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나가르주나는 이 우주를 인식할 때 공의 입장에서 항상 인식을 했는데, 나가르주나는 지금 뭐예요? 우주 세계의 핵심은 공이다. 공이 핵심이다. 공이 본질이다. 이렇게 본 거죠. 나가르주나는 공의 관점에서 우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이든 뭐든 이 공에서 우주가 탄생을 하려면은 뭔가 우주에 씨앗이 있어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공 속에서 시작을 할 때, 공 속에서 우주가 태어나서 생성소멸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생성해 나갈 때에, 이 생성할 때 이 우주 세계에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씨앗이 있다. 각자 우주 세계의 이 공에, 그러니까 공에 우주의 씨앗에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에 우주 씨앗이 있어서 생성, 우주를 그 공을 토대로 공과 하나가 돼 가지고 우주를 생성한다, 소멸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우주 씨앗적 관점을, 이제 우주 씨앗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이 아니라 우주 씨앗이라는 종자 관점으로 이것을 전환을 시키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는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씨앗이 그럼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들어낸 씨앗이면은 그럼 우주를 만들어낸 씨앗은 우주를 다 담고 있다는 건데 그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 씨앗인데 잠재적으로 담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 전체를 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드적인 하드웨어가 아니고 일종의 정보체 개념이라는 거지. 이게 정보체. 이 정보체 개념으로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한다. 우주 씨앗이라는 정보, 그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담고 있어. 뭐 이런 개념이죠. 그 정보체야.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정보가 펼쳐져 나가면서 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우주를 생성해. 그리고 소멸 들어갈 땐 다시 그 우주로부터 끌어온 에너지를 다시 공으로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 정보로 다시 응축이 돼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정보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서 이걸 인식을 해보자. 이 씨앗이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뭐 애를 낳는 것도 남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씨앗을 만들면 그게 정보잖아요. 정보체잖아. 수정단이 모든 게 다 그런 구조니까 이게 우주 씨앗 정보 개념이고 이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로 보면 이제 마음의 요소라고 하는 거라.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나 물질의 개념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요소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주 정보 씨앗 이것이 마음의 요소다. 정보라는 요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우주 씨앗 그런데 우주 정보를 담고 있는 씨앗. 근데 그것은 정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나가라주나 이거 할 때 이 공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워몰이다. 이것을 블랙홀 워몰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인슈타인 로젠 브리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 우주론에서 우주 정보론입니다. 우주 정보 양자 정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양자 정보론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 정보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씨앗이 이걸 다 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씨앗에 이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담깁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날 그 우주 물리학에서도 그거는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또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건 이제 홀로그래피 우주론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겠죠. 이게 여기 지금 우주 법계가 있죠. 우주 법계가 이렇게 우주 법계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공 여기 안에 이건 그 공이다 이렇게란 말이에요. 공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표면이 요거는 경계선의 표면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오늘날 이제는 우주로는 어떻게 와 있냐면은 이 표면이 4차원이다 하면은 이 표면이 요 공에 하나의 세계를 창조를 하게 되는데 이 표면은 이게는 4차원이고 여기는 우주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주 정보. 자, 우주 정보인데 우주 정보가 담겨져 있는 우주 정보가 에너지와 물질로 여기다가 실체화를 시켜. 이 공의 세계에다가. 실체화를 시키면 그게 연기 법칙에서 실체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진법, 0과 1로 이렇게 되는 이진법적인 걸로 실체화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디지털적인 그 정보 체계를 이 우주 정보는 디지털적인 0과 1로 이루어지는 음양, 연기 구조인데 그거를 현상적인 구조로 여기다가 실체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5차원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5차원. 그러니까 얘는 그럼 표면은 4차원이고 여기는 5차원이야. 그러면 그러면 이런 개념을 어디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극장에 가면은 이렇게 그 화면에 띄울 때 여러분들이
그 2차원적인 정보를 3차원적인 어떤 그런 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홀로그래피 개념이잖아요. 홀로그래피. 그래서 이것이 홀로그래피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게 스크린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스크린. 이게 스크린이고, 그러니까 극장에 있는 스크린이야 이게. 그리고 요거는 현실적인 그 다양한 모습들이야. 근데 요것이 여기에 투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빛으로 투영이 돼가지고 여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걸 홀로그램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제 경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우주 경계선은 일종의 우주 정보를 담고 있는 표면이고, 예? 표면이고, 요 안에 있는 공은 우주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가, 이 공에서 만들어진 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야 환영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야 환영 세계라고. 왜냐면 이 홀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그러면 얘가 일진법계라고 그래요. 일진법계? 근데 일진법계야 얘가. 일진법계. 얘가 일진법계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중생의 세계가 여기 있어. 요 안에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얘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도 이게 표면이야. 표면. 그 다음에 얘도 여기가 공이야. 그럼 얘도 5차원이죠. 여기가 5차원이다. 물론 여기에는 감춰진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 설명 안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요 정보로 다 이렇게 카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 표면에 있는 요 정보가 비트가 여기로 이렇게 비트가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 이거 이렇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러면은 얘도 그럼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사람이 여럿 있어. 그럼 요 표면의 정보가 여기에 투사가 되겠죠, 이쪽으로 또. 쌍방 투사가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은 가령 얘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가 여기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쪽으로 투사를 시켰어.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으킨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얘는 다시 요 지점을 여기로 투사를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상즉한다는, 상입상즉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각 우주간에는 우주 정보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그 우리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이 그 정보가 각 각 휴대폰의 정보가 서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게, 이 정보가 계속 갱신된다고 하는 거죠. 계속 갱신되는데 어떻게 갱신돼? 우주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반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반영되고 얘가 다시 반영되고, 이런, 그러니까 얘 내용이 얘한테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계속 갱신되는, 최신 정보로 계속 갱신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신 정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할 때, 지금 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시스템을,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화엄경에 있어서 상입상즉 논리란 말이에요. 상입상즉. 서로가 같아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정보를 집어넣고, 상즉. 그래서 같아지는, 서로 동등해지는, 정보가 동등해지는 거죠. 상입상즉하는 이 정보 메커니즘이 도는 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우주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보가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최신 정보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우주 법계의 우주 근원 법계의 정보와 얘가 가지고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얘도 계속 갱신이 되겠죠. 갱신이 되면서 같은 거죠. 계속 항상 같게 되는 거죠. 같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는 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들어오고 얘는 또 여기로 들어가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치 그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뭐야 그 우주 세계들이 우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다중우주 다차원 우주적 개념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화엄경의 우주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론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보가 계속 갱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씨앗에 있는 모든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아래야식 종자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다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최신으로 저장이 된다 그런 개념이라 아래야식 종자. 그래서 아래야식 종자로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정보니까 우리가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이것이 뭐와 관련돼 있는 거냐면은 인간의 마음하고 이게 또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래야식 종자에 의해서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 구성은 이 세계 안에 있는 아래야식 종자가 이 세계를 정보로 이 세계를 구성해내는 건데, 그리고 이게 변화가 있으면 이 세계도 이 안에 있는 공에 있는 그 현실적 세계가 변하는 거죠. 표면적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계속 상집하면서 이게 계속 일어난다 이거지. 하지만은 요 세계에 있어서 주도자는 요 세계에 있는 이 사람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세계를 그 정보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아래야식 종자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유식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래야식 종자의 정보 변화를 인간의 마음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 아래야식 정보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뭐예요? 그 공에서 생성되는 그 마야 환영 그 세계가 물질 현상계가 거기에 반응이 돼 가지고 또 만들어진다고 이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중생이 자기가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를 자식으로 생산하겠다는 이 마음을 일으키면은 부처의 자식을 부처를 자기의 자식으로 생성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여기에 정보의 변화를 줘가지고 자기 자신도 변화를 하면은 얘가 마음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정보가 변화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정보가 변화가 됐어 여기가. 그럼 얘한테 여기들 간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변화가 와. 그렇죠. 정보가 심어지든가. 그럼 요 세계가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직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소주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인간 각 중생의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처의 세계를 창조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처를 자식으로 창조해내서 부처의 세계를 만들어 일으킬 수 있어서 부처의 세계를 창조한다. 지금 부처를 창조한다는 거는 부처를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는 부처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얘가 창조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보신불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는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가 이게 이제는 홀로그래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블록체인에서 끊임없이 정보가 변화가 되면서 이 표면적인 정보가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어서의 그 물질 어떤 현상계로 이렇게 여기에 형성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홀로그래피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주론이고 이것을 쌍대성 원리라고 하는 건데
쌍대성 원리는 뭐냐면은 요 정보에 그대로 다 카피가 돼서 얘는 부처고 얘는 부처잖아. 얘는 부처고 얘는 지금 중생이잖아요. 얘는 중생이죠. 얘는 중생인데 야는 중생이고 얘는 부처예요. 얘는 부처의 정보고 얘는 중생의 정보다. 이렇게 보면은 중생의 그 정보 구조에 부처의 정보 구조가 1대1로 대응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대응이 돼 있는데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그 정보가 그대로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업력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돌고 있을 뿐이지 정보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각자 쓰는 방법이 다를까. 어떤 사람은 워드 프로세서 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픽으로 쓰고 이렇게 하듯이 그 같은 정보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컴퓨터로 들어가면 결국 1010 정기적 신호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그런 것이지. 예? 그 기본 정보 내용성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종자식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홀로그래피 우주론으로서 이렇게 부처와 중생 간의 요 두 개의 세계 간에 서로 다른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쌍대적인 원리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뭐 말다세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밝혀낸 그 이론입니다. 이게 체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대 그 물리학에서요. 자, 나중에 뭐 더 설명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자, 그다음 이제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초발심시 공덕품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량 원겁 즉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일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래아식 종자에 있는 그 정보 구조 전체를 그 마음 구조다, 마음의 구조와 내용이다. 딱 그렇게 보면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보가 상적 상입하는 블록체인으로 최신 정보로 계속 갱신이 돼 나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무량 세월의 어떤 그런 것의 최신판인 거죠. 이게 따져보면 그게 딱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렇죠. 정보가 쌓여 있는 거죠. 그래, 무량 원겁이 뭐예요? 이 하나의 그 정보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도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보가 뭐예요? 이 우주 전체 정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일진 법계 전체의 정보가 요 안에 다 와 있다. 모든 세계에 다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보로는. 단지 그것이 업력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이 되고 있을 뿐이지 정보 자체의 내용성으로는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의 정보가. 자, 그와 같이 이게 그 얘기라는 거죠. 무량 원겁 즉 일념 즉시 무량겁. 그와 같이 미래에도 다 뭐예요? 이 일념에 의해서 이 일념 그렇죠? 이 일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아래식 종자라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종자가 앞으로도 무량 계속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일념 안에 그 앞으로 미래적인 모든 것도 거기에 다 반영이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이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이 그 표면적인 어떤 정보 홀로그램 정보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 시공간 우리가 부처의 세계라는 거 하는 건 시공간 초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중생은 지금 시공간 경계성 속에 있잖아요. 시공간 안에 있어. 시공간 틀 안에.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정보가 쌓이더라도 뭐야? 여기 부처의 세계는 그 정보가 즉각 반영이 될 수 있지만은 중생에는 뭐예요? 정보가 쌓이더라도 그 정보가 자기가 현실화로 돼가지고 체험을 할 때까지는 그 시공간의 틀의 구조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는 계속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시공간이라는 그 구조 속에서 그것을 체험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시공간의 그 개념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량 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부처는 이미 미래의 정보가 다 체험이 됐다. 시공간 초월했으니까 이미 경험을 했다. 근데 얘는 그 경험을 못하고 어때요? 시간에 걸려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얘는 앞으로 올 세월에서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계속 하면서.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량 원겁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 자체도 이렇게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부처의 세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중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 양쪽 입장을 다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에는 이미 다 체험이 됐어. 자, 달리 얘기하자면은 내가 여기에 이제는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게 초발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미 부처가 됐어. 그래서 이 표면 정보에는 이미 이 중생이 부처가 된 걸로 떴어. 예? 근데 얘는 자기가 부처가 된 걸 몰라. 이미 다른 데선 부처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걸 체험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체험을 해 나가서 이미 부처가 됐지만은 자기가 부처가 된 걸 모른다는 거지. 시공간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틀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이 시공간 개념에서, 시공간 자체도 원래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보의 그 내용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상대적이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는 이런 짓이 무량겁, 이렇게 무량겁령이 일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도 시공간의 개념도 이렇게 상대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 부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부처야. 그런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아직 부처가 아니야. 왜? 여러분의 업력의, 여러분의 세계에서의 그 시공간의 구조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그렇죠?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부처인데 부처가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렇게 체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체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이 정보 변화는 뭘로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로 일으키는 거죠. 마음의 변화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자, 그래서 구세, 습세, 호상적, 구세, 십세, 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잉불잡락, 격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구세, 십세, 호상적이라는 것은 9와 10이라는 숫자는 서로 다른 거지만, 구세는 뭐예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부처의 씨앗을 심었어요. 심은 게 1이야. 이게 1이야. 이게 1이고, 이래서 가면은 여기에 차크라로 가면 돼요. 6개 차크라는 6번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9까지 간단 말이야. 9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념이 어떻게 되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란 말이야. 나무면은 얘가 나무가 이렇게 쿡 자라 있어요. 자라 있으면은 여기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1이다. 1. 그렇죠. 이 씨앗이 1이야.
그러면 얘가 열매를 맺으면 9야. 완전히 익으면은. 그런데 처음 열매를 맺을 때는 6에서 열매를 아주 자그만 열매가 꽃 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요 나무의 크기는 8이에요. 8. 나무가 다 자란 거를 8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8. 그래서 왜 우리가 8 아래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왜 8식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나무 자체가 이 씨앗이 다 자랐을 때, 나무로 다 자랐을 때 그 크기, 그러니까 우주 크기 자체를 표현할 때 8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주 크기 자체. 열매는 뭐야? 이 나무에 달리는 거잖아요. 달리니까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나무가 제일 쫙 뻗어 나갔을 때가 그게 그 세계의 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세계의 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8 아래야식. 그래서 8식을 아래야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나무가 다 자랐을 때. 그럼 9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매가 맺어진 6에서 맺어진 뒤에 뭐예요? 이렇게 열매가 완전히 성숙될 때가 9란 말이야. 성숙돼서 딱 성숙됐으면 뭐예요? 똑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열매가 딱 떨어지면은 이게 1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9라는 거는 이 열매가 완전히 성숙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십체 구용이라고 합니다. 십체 구용라고 해서 우리가 9와 10은 9가 되면 그것이 곧 10이다. 그런 뜻이에요. 9가 되면은 바로 딱 떨어지니까 10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9세 10세 호상적. 그러니까 9와 10은 서로 간에 즉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체 구용이기 때문에 9가 곧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9는 곧 10인데 9가 딱 땅에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게 바로 떨어지니까 그것이 10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9가 곧 10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때 막바지 10에 막 들어가기 직전이 9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잉불잡난 격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잉불잡난이라는 건 이 잡난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됨으로써 격별성, 따로 떨어져 가지고, 격별이라는 게 뭐예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성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나무에서 지금 이 열매가 지금 여기서 이게 사라졌잖아요. 여기 씨앗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 씨앗이 언제 돌아오냐면 얘를 씨앗으로 보겠습니다. 얘를 씨앗으로 보면은 얘는 1에서 씨앗이 오는 거죠.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 씨앗이 1인데 얘 씨앗이 사라졌어. 사라졌다가 언제 오냐면 6에서 온단 말이에요. 6. 여기 6. 여기 6에서 씨앗이 들어오는 겁니다. 6. 그래서 6식, 7식, 8식 이렇게 되는. 6식, 7식, 8식. 아래야식이 8식. 그러면 6식이 되면 7식이 되면은 요 열매가 밖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7식이다. 그래. 7식. 7이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8로 가고 요게 이제 9로 가는 거죠. 9. 10. 근데 뭐 이거는 열매가 커지는 거죠. 점점 여기 얘는 열매가 작았다. 얘는 점점 커진다. 아이가 자라는 걸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딱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 과육이 다 썩고 다시 뭐예요? 씨앗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씨앗이. 요 과육이 10에 딱 들어가면은 요 과육이 없어지면서 이게 열반이란 말이야. 요게 딱 들어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격별한다는 건 뭐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부모인데 부모로부터 7에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밖으로 떨어져 이 세계로 격별 떨어져 나와 가지고 성취한다는 거죠.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카르마 수레밖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온다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59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초발심시 공덕품은 지금까지 한 내용 가지고 잘 생각해보세요. 초발심,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이미 부처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된 것이 딱 정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현상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부처가 된 거는 아니지. 그렇죠? 시공간의 그것이 좀 체험이 더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